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건강에 독이 되는 건강식품 5가지.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누구보다 몸에 좋다는 것들을 챙겨 드셨던 65세 홍모 할머니.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몸을 위해 매일 챙겨 드셨던 바로 그것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의사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건강에 독이 되는 건강식품 5가지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고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비타민. 첫 번째는 바로 멀티비타민입니다. 여기서 멀티비타민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타민 C, 비타민 D처럼 따로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중에는 비타민 A, B, C, D, E 같은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심지어 오메가3나 루테인처럼 여러 영양소까지 한 알에 다 넣어놓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바로 멀티비타민, 즉 종합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종합비타민이 왜 안 좋다는 거야? 하고 계시죠? 73세 김모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종합비타민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간 수치 이상 신장결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40대 이후부터는 신장과 간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가 되면 그 저하가 확실해져서 젊을 때처럼 비타민을 섭취하면 몸에서 다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더 위험한 건 멀티비타민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이미 따로 먹고 있는 오메가3나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걸 또 중복해서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중복 섭취는 곧 과잉 섭취로 이어지고 결국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 비타민은 피하시고 꼭 필요한 비타민 C나 D 같은 것만 따로 안전한 용량으로 챙기세요. 그리고 나머지 영양소는 제철 과일과 채소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시판 단백질 보충제. 두 번째,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 폭발인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65세 박모 할머니는 근력 강화를 위해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셨는데 한 달 후부터 소화불량, 복부팽만이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바로 인공 감미료와 각종 첨가물이었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화학물질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각종 방부제,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에 들어가는 이런 인공 첨가물들이 이미 약해진 장내 미생물을 더욱 파괴시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판 단백질, 보충제 대부분이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이 아니라 가공되어 분리된 단백질 형태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40대 이후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건 완전한 형태의 단백질인데 말이죠. 단백질 보충제 대신 계란, 두부, 생선으로 자연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소화도 훨씬 편하고 몸의 부담도 적습니다. 세 번째, 저염 간장 된장. 세 번째는 저염 간장 된장입니다. 혈압 때문에 저염 제품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진실을 아시나요? 나트륨을 줄이는 대신 들어간 것들, 글루탐산 나트륨, 각종 화학 조미료, 산화 방지제들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이 줄어들고 신장의 역과 기능도 약해지죠. 이때 이런 화학 첨가물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몸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반 간장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염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저염이라는 이름 때문에 안심하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염 제품 대신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 간장을 조금씩만 사용하세요. 조금 짜더라도 화학 첨가물 없는 자연 발효 제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기능성 건강 음료. 네 번째, TV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홍삼 드링크, 비타민 음료와 같은 기능성 건강 음료들입니다. 면역력, 활력 증진. 정말 그럴까요? 성분을 자세히 보시면 설탕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병에 각설탕 8개 분량. 40대부터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당분 폭탄을 매일 마신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췌장도 지쳐가게 됩니다. 결국 당뇨와 혈관 질환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건강음료라는 이름 때문에 죄책감 없이 매일 마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운동 후에 보상 심리로 더 많이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기능성 음료 대신 맑은 물과 허브차로 수분 보충하세요. 정말 필요하실 때는 천연 꿀을 조금 넣은 레몬차 정도가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현미 잡곡밥.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미 잡곡밥입니다.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40대부터 소화효소 분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치매 아밀라아제도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약해지죠. 씹는 힘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이런 상태에서 현미나 잡곡을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복부팽만, 가스, 소화 불량이 생기기 쉽죠. 더 심각한 건 영양소 흡수 방해입니다. 현미의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철분, 아연 등 중요한 미네랄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이런 미네랄들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밀도 감소, 빈혈,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미밥 대신 백미에 소량의 보리나 콩만 넣어서 드세요. 소화도 편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른 음식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정리해드리면 첫째, 멀티비타민 대신에는 제철 과일과 신선한 채소로. 둘째, 단백질 보충제 대신에는 계란, 두부, 그리고 생선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저염 간장과 된장은 피하시고 전통 방식으로 만든 발효식품을 소량만 드세요. 넷째, 기능성 건강음료 대신에는 맑은 물과 향긋한 허브차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현미와 잡곡밥 대신에는 백미의 보리나 콩을 조금만 섞어 드시면 훨씬 소화가 편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식단을 바꿔보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하셔서 함께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